정치의 계절이죠. 그래서 계속 정치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자리에는 한화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오늘 김무성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가 나란히 충청으로 갔는데 충청 민심이 지금 불안하다고도 생각하는 모양이죠. 아무래도 이 양쪽 다 그래도 이 공약 대상을 그 충청도를 포기할 수 없겠죠. 예. 물론 그렇겠죠. 충청 민심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로는 충청도 분들은요, 중앙의 정치 상황을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. 그래서 어쩔 때는 여당을 많이 보내고, 어쩔 때는 야당을 많이 보내고, 그랬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그때 중앙 정부의 그 변화에 따라서요, 지역의 그 정치 현황도 달라지는 그런 이 양상을 보였지만은 대체적으로 충청도는 이 JP 총리 이후 말이죠. 그래도 더 여권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죠. 예. 자, 김무성 대표 내일은 호남으로 가고요. 호남 간다 그러고요. 문재인 대표가 주말쯤 호남 간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표의 호남 방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그 정치인이 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. 당연하죠, 그거야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 그 거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인 개인으로 볼 때는 뭐 섭섭함을 지나서 이건 하나의 불행입니다. 그리고 그 이 특정 지역으로부터 그런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 그 특정 지역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 반성하고 자숙해야죠. 아니요. 근데 어쨌든 그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서 유세를 하면은 어떻게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? 제가 듣기로는 이 문재인 대표가 가서 그 유세를 하면 할수록 지금 국민의당에 더 뭉쳐주는 역효과가 날 겁니다.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그걸 아셔야 돼요.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거기서 몰표를 줬습니다. 문재인 대표 고향에서도 그런 표를 받지 못했어요.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높은 비율로 몰표를 준 곳이에요. 그런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다 그래 배척을 당했느냐? 그러면 자기가 깊이 반성하고 말이죠.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. 그러지 내가 말이요 대통령 후보 지낸 사람인데 거기를 못 가? 거기를 못 가면 내가 어떻게 요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해? 그러니까 내가 오기로라도 이걸 돌파해야 된다. 이런 생각 가지면요.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. 그러니까 대선을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굳이 가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? 아니 대선은요. 요구 안 해도 내가 가는 거예요. 펴달라 하기 위해서. 그런데 총선은요. 지금 가는 이유도 결국 대선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. 총선은 대선하고 달라서 그 지역 후보들이 말이죠. 요청 안 하면 안 가는 거예요. 이거 관례예요. 그러지 요청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말이야 이 자네들 말이야 내 찬조 연설을 해주겠다. 이렇게 간 사람은 없습니다.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표한테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당은 이제 지금 뭐 호남에서 큰 소리 막 치고 있거든요. 최소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석은 된다.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? 그 이상 나올 겁니다. 제가 듣기로는. 그 이상 나와요. 전남, 광주, 전북 20석 이상 나올 겁니다. 근데 그 이유가 반문 정서 때문이다. 반문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전라도 유권자들이 그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고 뭐 그 새로운 정치라고 해서 무슨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이 그런 종류의 새로운 정치를 제가 말하는 건 아닙니다. 제가 늘 주장했다시피 지금 이 한국의 정당들이요 권력을 독과점 형태로 독점해 가지고 말입니다. 싸우면서도 지극끼리 공생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입니다.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해도 가만히 앉았어도 2등을 하니까
예, 국민한테 아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제3당이 나와 가지고 예, 정치 환경을 바꿔놔야 그때 경쟁을 해서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한테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이 전라도에서 국민의 당을 밀어준다는 얘기는 한국의 정치 변형을 희망한다는 그 얘기입니다. 예,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과거에 그런 지지를 받고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홀대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예,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문재인 대표 개인이나 한국의 양당 체제나 이제는 깊이 반성하고요.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대처할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. 우리 정치계가. 예. 그리고 근데 그 호남 지역에서의 국민의당이고요. 실제로 전체 지지율을 보더라도 국민의당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예, 예. 그러니까 기존 지지 한 50% 올랐습니다. 그 예.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?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도 유권자들이 예. 뭔가 우리가 이제는 이 과거처럼 무조건 우리 지역 사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몰표 줬고 예.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하다시피 했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몰표 주고 그 후에도 이 야당을 계속해서 밀어줬지만은 예. 결국 한국의 정치판이 말입니다. 제대로 변화가 없고 항상 유권자를 무시당하고 이런 정치가 됐다. 근데 이제 이 정치 틀을 바꾸자. 이러한 이 생각에 동조해 가지고 이제 이 전라도에서부터 이 유권자 의식이 지금 싹트기 시작했다.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철수 이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좋아한다 이것이 아니에요. 이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제3당 이것에 동의하고 앞으로 제3당을 육성해 가지고 한국 정치 말입니다. 환경을 바꿔보자 이겁니다. 예. 자, 이거 제가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. 예. 대표님이 보실 때 예. 이번에 새누리당은 몇 석이나 얻을 거라고 보세요? 아니 모르겠습니다. 새누리당은요. 예. 가만히 앉았어도 과반 거의 육박하지 않습니까? 예. 예, 수도권에서 잘하면 말이죠. 예. 예, 그리고요. 정당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말이죠. 예. 이 언론에서 얘기합디다마는 정당 지지도도 중요하지만 새누리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더불어나 이 국민의당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거예요. 예. 그리고 그 지역의 공천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이 판가름 낸 겁니다. 예. 예. 정당 지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입후보한 정당 그 공천자가 얼마나 유권자의 그 취향을 충족시켜 주느냐 이 경쟁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은 그 이제 공천자가 그 지역에서 다른 이 정당의 공천자를 압도한다면은 말이죠. 정당 지지도가 다소 낮아도 더 많은 표를 모을 수 있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. 지금 이 여당이라는 게요. 과거에 3당 합당해가지고 200석이 넘었지만요. 예. 그다음 총선거 때 말입니다. 과반 확보 못했잖아요. 예. 이 정치 현상이 이런 예.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누리당이 그 과반 확보가 어렵다고 뭐 스스로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더불어당이나 이 국민의당보다도 국회의원 수 늘리는 데는 새누리당이 유리하다. 전 그리 보고 있죠. 그리고 예. 부산에 무슨 낙동강 벨트에서 야당이 몇 명 당선되고 무소속이 당선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요. 그 한 70여 석 되는데 5, 4석 당선돼 가지고 말이요. 그 위협이 됩니까? 예. 그리고 부산에서부터 대구에서부터 말이죠. 한국 정치의 틀을 바꾸는 무소속이 당선되고 야당이 당선된다는 건 얼마나 선진 정치를 지향하는 겁니까? 예. 우리가 전부 이렇게 돼야 말입니다. 예. 그 지역의 정치가 골고루 발전할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경상도 유권자들이요. 무소속을 당선시키고 야당을 당선시킨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를 선도한다고 생각해야 돼요. 예.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지. 왜 말이요 야당에 표를 주고 왜 무소속에 표를 주냐? 이건 그 말도 아닌 얘기요. 그러면 언제나 그 표가 자기 포켓에 있는 겁니까? 예. 그건 교만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당의 녹색바람이라고 그러죠. 예. 수도권에도 좀 불 수 있다고 보세요.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저녁에도 예. 그 저녁을 좀 일찍 먹었는데요.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호남 향후에서 말이죠. 예.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데는 누가 더 이 지역의 일꾼이냐 이걸 먼저 생각한다 이겁니다. 예.
그러나 이 비례대표를 선정할 때에는 광주의 바람에 따라서 이 수도권에서도 투표한다.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은 말이죠. 예,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을 겁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어쨌든 다음 주가 선거니까요. 예. 다음 주 모실 때는 바로 선거 전날 모시겠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